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국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황진선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우리 귀여운 수험생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커리큘럼 영상 언제 올라와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빌려 2027 9급 공무원 국어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2027년 공무원 국어가 조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2025년도 시험부터 출제 기조가 전환된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환과 더불어서 원래 기존 시험이 20문항이었다면 이제 25문항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발맞추어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해 왔습니다. 자, 그거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2027년 9급 공무원 시험 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공무원 9급 시험의 국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국어 소개를 했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학습 전략 저와 함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구성한 2027 국어 커리큘럼 과정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1년간 어떻게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 연간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2027년도 9급 공무원 시험 어떻게 변화하는가? 출제 문항수가 크게 달라지고요. 한국사가 폐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기조 전환을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 공무원 9급 시험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하는 점이 출제 문항수예요. 기존의 시험이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우리 시험부터는 25문항으로 출제 문항수가 확대가 됩니다. 5문항이 확대가 된다는 게 꽤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들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선생님 5문항이 늘어나는데 비문학에서 늘어날까요? 논리에서 늘어날까요? 문법에서 늘어날까요? 여러분 5문항이면 골고루 비중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문항으로 개편된다는 건 아주 크게 달라지는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국어 시험에서 중요한 건 사실 시간 관리예요. 이 5문항이 늘어난다? 시간 관리 또 막막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국사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자, 필기가 원래는 5과목으로 구성이 되었었다면 이제 4과목으로 축소가 되면서 한국사가 필기에서 제외가 되고요. 한능검 상급 이상으로 대체가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출제 기조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2027년도부터 달라진다기보다는 이미 2025년도부터 전환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에서 이전 시험들은 암기형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암기형이 무슨 말이냐? 문법 있죠. 우리 문법의 기본 이론들을 다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요 단어의 맞춤법이 적절하게 적절하지 않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암기겠죠. 우리가 그 놈의 맞춤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암기형이 아닌 지문에서 정보를 다 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독해를 쭉 해나가고 독해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요. 그리고 직무 적용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열심히 독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이 확대가 될 겁니다. 왜? 문항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 증가를 반영하여 시간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어 과목에서 중요한 점을 정리하자면 국어는 어쨌든 문항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형이 아닌 독해 추론형으로 출제 기조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확성과 추론력이 합격의 핵심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어 과목에서 이렇게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되었잖아요. 국어 과목에서 체감 난도도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별로 체감 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보자면 우리 국어 과목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어휘 파트 있죠. 예전에 암기형 시험일 때는 이 어휘 파트가 한자 어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놈의 비중이 축소가 됩니다. 사실 축소라고 말하기에도 뭐해요? 그냥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어휘 문제는 그런 암기형이 사라지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수능형 문제에서 어휘 문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문에 어떤 어휘에 밑줄을 쳐놓고 요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패턴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대비 포인트는 문맥에서의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유형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사실 공무원 국어를 문법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래서 문법을 탈탈탈탈 진짜 지엽적인 내용까지 외웠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패턴은 비중이 축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문형 문법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지문형으로 제시되는 문법 정보를 쭉 읽어내고 그 아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 비문학, 우리 독서, 독해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요 영역이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난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선지로 만들어내기보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요놈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유형이 있어요. 독해도 사실. 독해도 그냥 전부 다 생짜배기로 읽어내야 된다기보다는 각 영역별로 스킬이 있어요. 풀이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별로 알고리즘화하여 요 아이는 요렇게 풀어나가자라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가요. 감이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독해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한 지문 혹은 3지문까지 조금 풀어나가는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우리 언어논리의 PSAT형 언어논리에서 가지고 온 신유형, 논리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신규 유형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논리 파트에서도 논리도 어쨌든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도 유형별로 우리가 그룹화할 수 있어요. 그 유형별 풀이 스킬을 학습해 나간다면 비교적 조금 기계적이고 쉽게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유형을 정리했을 때 우리 국어 과목에서는요. 양이 증가한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정확하게 읽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추론 능력이 요즘 점차적으로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3 요소에 대비를 잘 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 이제 국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국어는 어떤 과목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 이제 암기 시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사소통, 문해력, 추론력을 종합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5개년의 추세를 정리해 보았을 때 암기형인 어문 규정이라든지 한자 속담과 같은 어휘의 비중은 줄어들고 완전히 우리가 열심히 독해해야 되는, 그리고 지문형 문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직무 패턴에 맞게 PSAT형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제가 태그형으로 만들어 와봤는데요. 언어 이해 필요하고요. 독해, 추론력 필요하고요. 지문형 문법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PSAT형 논리를 잘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어는 읽고 이해한 뒤 정확히 답하는 힘을 평가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영역별로 출제 비중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국어는 다시 영역이 크게 4개다. 비문학, 독해, 문법, 어휘, 논리입니다. 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누구다? 첫 번째 놈 비문학, 독해입니다. 약 65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추론, 그리고 뭐 빈칸 추론, 뭐 주제 찾기, 아니면 세부 내용 찾기 등의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는 정독을 바탕으로 속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추론력이 요즘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약 15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암기형이 아닌 지문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문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이지만 어쨌든 우리 문법적인 기본 이론은 잘 알고 그걸 바탕으로 독해하여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는요,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우리 어휘를 그냥 독해라고 보셔도 돼요. 독해를 바탕으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축소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휘에서도 독해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유형인 논리, 약 20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기호화에서 딱딱 논리 퀴즈형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강화 약화라고 해서 지문을 읽어내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독해형 논리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놈은 신규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이고요. 각각의 논리 문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유형별로 비중은 거의 고정이에요. 비문학, 문법, 논리가 3대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국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러한 공무원 국어 과목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설정해서 우리가 쭉 1년간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어 고득점에는 3가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정확성, 두 번째 속도, 세 번째 추론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과목의 경우 정확성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합니다. 이 정확성은 어디서 끌어올 수 있냐? 지문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린 항상 언어 과목에서 답을 찾으실 때는요, 지문을 근거로 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문 근거 기반으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절대 국어는 추측을 통해서 풀어나가선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나의 감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추측과 감은 배제해야 합니다.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명확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은 요 놈이 확실하게 저놈 때문에 답이다 라고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확성의 힘이 길러진다면
자연스럽게 독해 파트에서는 속도가 끌어올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을 바탕으로 속독을 하면서 우리는 공무원 국어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 나갈 거고, 독해 파트 말고 또 우리 중요한 두 파트 있었죠. 문법과 논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법과 논리 영역에서 고속 처리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독해 파트에서 어쨌든 우리 출제 기조 전환에서는 추론력이 포인트다. 그죠? 추론형 독해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추론력 중요해요. 특히 PSAT형 지문, 아니면 뭐 빈칸 추론, 아니면 미루어 추론, 그러니까 숨겨진 내용을 추론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추론력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논리 영역도 추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논리 알고리즘도 훈련함으로써 추론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국어 고득점을 위해서 정확성, 그리고 속도, 그리고 추론 능력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국어 전반적으로 중요한 능력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각 영역별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비문학 독해 파트에서 우리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지문의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적어 놓은 바와 같이 어휘력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어휘 문제가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추론, 의미만 추론할 수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유형으로 어휘가 나오긴 할 텐데, 그거 배제하고 우리가 이 지문 독해를 위해서라도 어휘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문을 이제 저와 함께 풀어나가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때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나가면서 어휘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휘력을 바탕으로 어휘를 알아야 문장의 의미를 알고, 문장을 알아야 문단의 의미를 알고, 문단의 의미를 알아야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력을 바탕으로 정독하는 힘, 그리고 정독을 바탕으로 속독을 할 수 있는 힘을 점점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을 우리 유형별로 정리하면 10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10가지 유형이 풀이 방법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무작정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가, 접근법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꼭 국어 지문을 2개 이상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저와 함께 국어 공부를 나가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의를 듣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매주 국어 지문을 읽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주 읽어야 된다는 건 놓치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추론형 독해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 우리 추론형에서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자, 별도 연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른 과목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국어 과목에서는 오답노트를 쓰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국어도 우리 오답노트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냈는가? 이 지문의 정보를 근거로 선제 답을 찾아냈는가? 그런 사고 과정을 오답노트에 쓰다 보면 답을 찾아내는, 근거를 찾아내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또 지문별 이런 선지가 요런 함정이 있었구나, 정답의 근거가 요런 거였구나를 기록하면서 그 오답노트를 회독해 보다 보면 독해력이 또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 말고도 우리 또 다른 추가 유형 문법과 어휘도 학습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문법이랑 어휘는 조금 제가 간략하게 가지고 왔는데 왜냐? 문법은 어쨌든 암기형이 아닙니다. 그죠? 출제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습 전략을 조금 보다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자, 문법의 경우에는요. 출제될 만한 큰 이론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엽적이고 너무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과도하게 암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최대한 암기를 지양할 거예요. 제 수업에서. 그래서 큼지막한 이론 위주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독해할 수 있는 힘만 잘 길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이론 플러스 독해를 문풀할 수 있는 3축이라 그럴게요. 3축을 병행하면서 문법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문형 문법에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지문 안에서 나타나 있는 문법 이론만 잘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문법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그러면 어쨌든 독해하라는 거네. 그럼 문법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시험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훈민정음 파트가 나왔어요. 2026년도 지방직에서. 근데 훈민정음 파트를 문법에서 잘 다루지 않는 추세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문 독해형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놈은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읽어 나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문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익혀야지 독해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독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 이론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을 할 건데 저는 문법을 그래도 큼직큼직한 이론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이론을 학습하다 보면 그 이론이 완전히 내 것이 되다 보면 사실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제 이 학습 과정의 목표입니다. 왜?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만 잘 알고 계셔도 지문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 절약이 가능하겠죠.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학습 전략이고요. 어휘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틀리기 쉬운 혹은 혼동하기 쉬운 어휘 위주로 학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는요 따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독을 하기 위해서 병행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역인 논리는 또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논리 학습 전략은요. 논리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론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직관적으로 내 감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논리에 깔려있는 이론을 기반으로 풀이 과정을 기반으로 딱딱딱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리도 유형별로 우리 그룹화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전제 추출하는 거구나. 얘는 결론 추출하는 거구나. 유형별로 학습 전략을 다르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난도가 점차적으로 논리 파트에서 증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 퀴즈형, 우리 PSAT의 논리 퀴즈형을 별도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랑 5번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 퀴즈형을 별도로 훈련함으로써 고품질 문제로 난도 높은 문항까지 우리가 소화,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논리 퀴즈 말고도 독해형 논리, 강화, 약화 유형이라고 하는 놈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기출 뜯어봤을 때 요 아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출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강화, 약화 유형도 잘 훈련을 하여 대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어 과목에서도 오답 노트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이제 꾸준하게 문제 풀이를 해요.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놈은 오답 노트를 우리 작성하기로 해요. 근데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항상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헷갈렸던 함정선지들이 왜 답이 될 수 없는가? 혹은 왜 답인가?
그런 근거도 같이 오답 노트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바와 같이 오답 노트는요, 왜 틀렸을까? 보다 요 놈이 왜 맞는 선지일까? 혹은 내가 이 놈이 틀린 선지인데 왜 맞다고 생각했을까? 어디에 함정에 내가 빠져들었을까를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향상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답 노트를 쓰다 보면 내가 많이 틀리는 유형이 보일 거예요. 그런 유사 유형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취약 유형에 조금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습 전략이었고요. 자, 이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제가 2027 국어 커리큘럼 과정을 구성을 해와 봤습니다. 그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 커리큘럼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든지 논리 파트에서 이론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독해도 10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스킬도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 완성 단계를 1단계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 1단계에서 우리는 한 권 완성 교재로 독해, 문법, 논리를 훈련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이 내 스스로 학습이 완성이 된 것 같아.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강화 훈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론 완성보다 난도가 조금 높아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독해와 논리, 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학습하고 싶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화 문제풀이 강의로 구성이 된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실전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이런 이론 완성, 그리고 강화 훈련을 했어. 이제 계속해서 국어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이 문제풀이 스킬을 갖춰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을 바탕으로 만든 예상 문제풀이, 그리고 나는 통으로 문제 푸는 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절반가량의 문제로 구성된 하프 문제풀이. 자, 그래서 모의고사들로 진행이 되는 문제풀이반이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진짜 시험에 인접했을 때 우리 실전 감각을 극대화, 최고로 끌어올리는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로 과정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단계를 흔들리지 않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국어에서 고득점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단계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1단계는 이론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 유형별 문제풀이 기본 틀을 확립하고 문법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의 기초적인 문제풀이, 그리고 이론을 습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개념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 강의고요. 사실 개념만 확실하게 안다?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문제풀이까지 병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입문 후 약 6에서 8주 정도의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단계가 강화 훈련입니다. 자, 문법 1회 독해요. 그러면 문법은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문법 2회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풀이로 2회독, 그리고 한 번 더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해의 경우에는요, 이제 기본적인 기출 문제풀이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다 조금 어려운 난도, 지문 길이가 많이 길어진 놈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 독해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논리 역시 고난도 연습을 위해 논리 역시 고난도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논리를 강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기본 이론을 1회독 하신 분들, 혹은 난 1회독이 부족해서 2회독을 하신 분들, 그 과정을 거친 직후에 추천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강화 훈련까지 했으면 국어는 계속 문제풀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단계는 문제풀이 과정으로 예상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이 체계가 잡힌 이후에 들으시면 되고 마지막 4단계가 마무리 동형이었어요.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동형, 마무리 시즌에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다. 막판 역전을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단계를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연간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면서 요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2027 국어 연간 로드맵이고요. 자, 5, 6월에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1년 과정으로 좀 짜와봤습니다. 자, 우선 5, 6월에는요, 진짜 말 그대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에요. 보통 이제 6월에 지방직이 끝나고 7, 8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 보다 나는 빠르게 진입해서 기초를 다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5, 6월에 해커스 기본서로 기초, 그러니까 입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문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론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법, 독해, 논리, 이론을 정리하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7, 8월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는 해커스 이해국어 한 권 완성이라는 교재로 말 그대로 한국 완성이잖아요. 모든 영역이 잘 다뤄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을 한 다음에 이제 9, 10월에는 심화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고 싶어. 점점 독해든 논리든 비중이 높아지면서 난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강화하고 싶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9, 10월에는요. 심화반이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제가 보고 이 정도 지문은 여러분들이 하면 연습하면 좋겠다는 지문들로 구성된 놈을 핸드아웃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핸드아웃과 논리 333제 고난도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들을 바탕으로 유형별 강화 단계를 9, 10월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강화 단계 플러스 실전과 가까운 모의고사를 연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프 모의고사 반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 11, 12월에는 이제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는 기출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 12월 과정에서는 예상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오면서 1에서 3월 그리고 4에서 6월 시험과 인접한 기간에는 동형 모의고사로 막판 다지기 단계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특강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거는 현장 개강 그리고 시기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특강도 잘 활용하시면서 1년의 과정을 잘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2027년도 국어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이 증가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 관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정확성과 추론력의 싸움이 될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부터 강화, 실전, 마무리 네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따라가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빈 지문 한 개 없이 풀리지 않는 유형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든든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 소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